교재 우리 그 54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부터 스프레드시트 일반 들어갑니다. 볼게요. 워크시트란 말이 나와 있어요. 워크시트는 워크니까 말 그대로 일하는 종이죠. 작업지죠, 작업지. 그래서 가로가 몇 칸으로 되어 있고 세로가 몇 줄로 되어 있다라는데 이 숫자는 뭐 굳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워크시트는 3개가 열린다. 밑에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열린다. 얘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다. 255개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근데 워크시트의 수만 255개는 아니고요. 엑셀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밑에 워크시트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차트 시트도 있어요. 차트 시트도 있고 매크로 시트도 있고 다이얼로그 시트도 있고 여러 개 시트가 있는데 이 시트의 합이 255개까지 열린다. 255개까지. 예. 그다음에 셀은 뭐다 하는 거 아실 테고요. 셀 포인터. 현재 셀 포인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엑셀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 마우스로 클릭하는 이 셀. 요거 셀 포인터라고 하죠. 셀 포인터가 굉장히 많아요. 셀들이. 그 중에 마우스를 클릭한 셀, 이걸 현재 셀이라고 한다. 현재 셀. 활성 셀, 액티브 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 위쪽에 문자가 있고요. 이거는 칸 문자. 칸 문자. 얘는 왼쪽에는 행 숫자. 행 숫자.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시트 탭 밑에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밑에 시트 이름. 탭이라는 말은 좌우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를 우리는 탭이라 그래요. 홈 탭, 삽입 탭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이 메뉴판도 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탭 구조로. 자, 엑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첫째가 문자 데이터가 있고요. 문자. 그 다음에 이 문자들은 한글, 영문, 한자, 특수문자, 기호 이런 숫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문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는 왼쪽의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007 하고 입력을 하고 싶은데 007 입력이 안 되니까는 호따옴표 치고 호따옴표를 하고 007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글자가 된다. 앞으로 간다. 예, 그거는 있다라는 거죠. 접두 호따옴표를 하고 숫자를 입력하면은 문자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글자를 썼는데 글자가 이렇게 길어요. 길면 어떻게 된다?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숫자는 숫자가 양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벌어져요. 너비가 알아서 벌어지는데 글자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옆 칸에다가 어떤 글자를 쓰게 되면은 그 이하 글자가 가려지죠. 얘는 빼면 이제 왼쪽에 있는 글자가 밀려나갔으니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한꺼번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는 하나의 셀에 여러 줄, 즉 여기다가 러브라는 글자도 써야 되고 엔터 그런 순간 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쓰고 나서 Alt 엔터 눌러가지고 Alt 엔터 치면은 밑에 줄을 하나 입력할 수 있게끔 나타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Alt 엔터 누르면 여러 줄을 입력한다. 자, 그럼 숫자는 뭐냐? 숫자는 0에서 9까지 디지트. 우리가 0에서 9까지 숫자 10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기호나 마이너스 기호, 그리고 점, 쉼표, 화폐 단위, 백분율 기호, 지수 기호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용한 것들을 우리는 숫자라고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점점 두 번 나오면 안 되겠죠? 5점
3 그러면 숫자인데 5점점 그러면 숫자가 아니죠. 그죠? 이 숫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 그리고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 들어 5 한 칸 띄고 3 그러면 이거는 글자가 된다. 문자가 된다 하는 거. 숫자를 큰 따옴표에 묶어서 수식에 입력하면 글자로 인식한다. 즉 여기다가 는 사랑이란 글자 더하기 1, 2, 3이란 글자 더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999라는 숫자하고 1, 2, 3을 더해라 그러면 글자인데 계산은 돼요. 단순한 숫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돼요. 자, 마이너스를 쓰거나 앞에 빼기 음수 기호를 붙이거나 괄호를 묶으면은 괄호 안에다 숫자를 쓰면 음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괄호 열고 숫자를 쓰고 괄호를 닫으면은 이때는 얘는 음수가 된다. 그래서 간혹 괄호 1 하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엔터 치면 음수가 나온다 이거죠. 음수가 나온다. 분수는 이렇게 써요. 분수는 5 한 칸 띄고 1 나누기 3 한 칸 띄우고 5와 3분의 1 5와 3분의 1 그럼 그냥 3분의 1은 0 한 칸 띄고 1 나누기 3 0과 1분의 3 3분의 1 그냥 1 나누기 3이라고 쓰면은요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1월 3일이기 때문에 한 칸 띄우고 0 한 칸 띄우고 그리고 6 나누기 8 그러면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겠네요 약분해서 4분의 3 0 입력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한다. 그 다음에 뭐 0이 아니라 5 한 칸 띄우고 분수식으로 쓰면은 된다.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에 지수 형식으로 표시된다. 아까 여기 요거 지수 숫자가 너무 길어. 예를 들어서 1 쭉 너무 길어. 이런 경우에는 1 곱하기 10의 27승 1 곱하기 10의 27승 이런 지수 형태로 처리된다. 지수 형태가 있다 하는 거.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날짜는 숫자처럼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때 날짜 한 칸 띄고 시간 쓰면 날짜와 시간이 같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2017년 11월 20일 날짜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09시 48분 하고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시간이 뒤에 보이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날짜를 먼저 써서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날짜 쓰고 시간을 이렇게 쓰면 날짜와 시간이 같이 보여요. 근데 날짜만 먼저 입력했잖아요. 제가 날짜 입력하고 엔터를 탁 쳐버렸잖아요. 그러면 날짜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뒤에다가 날짜와 시간을 제가 더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시간은 안 보여줘요. 시간은 안 보여주고 대신 뭐로 처리한다? 날짜처럼만 보여준다. 실제로는 다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날짜와 시간을 같이 입력했잖아요. 날짜와 시간을 같이 입력하면 같이 보여준다. 날짜는 연월일 구성 요소에다가 빼기 또는 슬래시 이걸 이용하면은 연월일 날짜로 구성하고요. 시간은 콜론을 이용해요. 콜론 시분 초를 구분하는데 초는 안 써도 0초로 들어가요. 00초로 들어가고요. 시분은 꼭 써야 되죠. 시간과 분 사이에는 콜론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AM, PM이라고 입력하면 오전, 오후로 입히게 된다. 24시각제도 있잖아요. 15시 30분 하고 쓰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03시 3시 20분 한 칸 띄우고 그냥 쓰면은 그냥 오전 3시 20분이지만 3시 콜론 20분 한 칸 띄우고 PM이라고 쓰면은 오후 3시 20분으로 인식한다. 날짜와 시간은 대소문자 구분 없이 입력이 가능하죠. 근데 날짜와 시간에 뭐 대소문자가 있어요?
날짜와 시간은 숫자만 쓰잖아요. 근데 요일이 있으죠. 요일. 우리가 월이나 월 같은 경우에도 영문으로도 월을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January, February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대소문자 구별 없이 입력해도 날짜로 인식한다. 그리고 만약에 30년이라고 쓰면은 1930년인데 29년 그러면 2029년으로 인식한다. 그럼 2030년을 쓰려면 어떻게 된다? 2030이라고 써야 돼요. 2030.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입력하려면 컨트롤 세미콜론 누른다. 시간은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누른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요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온 것들이에요. 다 이 요약 정리해 놓은 거는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 요약해 놓은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시험에 이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험에 나온 것들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날짜 및 시간은 오른쪽에 정렬된다. 숫자처럼 계산한다. 하루가 1이에요. 1. 하루가 1일이죠. 1. 그래서 숫자 1이 하루가 되고요. 24시간이 하루가 되고요. 12시간이면 0.5가 돼요. 12시간이면 0.5. 12시간이라는 시간으로 표시하면 12시간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걸 숫자로 바꿔라 그러면 0.5로 나와요. 6시간은 0.25가 되죠. 0.25.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 메모. 우리 메모는 해보셨어요. 그렇죠? 메모.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메모. 메모 입력할 수 있고 메모가 항상 나타나죠. 그렇죠? 이때 메모를 편집할 수도 있고요. 또 메모를 항상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우리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나실 거고요. 자,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메모 삭제되지 않아요. 자,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은 메모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메모는 셀의 내용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하면, 만약 여기가 빨간색이면 어때요? 노란색 바탕이고 자동 채우기 하면 노랗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메모는 건드려지지 않아요. 딜리트 누르면 내용만 지워지죠? 이때 메모 지워라 그러면 메모가 지워지는 거고요. 메모 지워라 그러면 메모가 지워지고. 메모는 따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메모가 표시된 대로 인쇄할 수도 있고, 끝에 화면 끝에다가 따로 종이 끝에다가 따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Shift F2번 키 누르면 메모가 된대요. Shift F2번 키 누르면 메모가 돼요. Shift F2번 누르면 바로 메모가 입력이 되게끔, 이렇게 메모가 입력이 되게끔 가능하다 이거죠. 메모의 크기, 위치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메모 표시. 메모는 본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검토에 있죠. 검토. 그래서 다 표시해라 이런 거. 이전 메모 봐라, 그 이전 메뉴 봐라, 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메모가 아니라 메모잖아요. 다음 메뉴 봐라, 뭐 이렇게 이전 메뉴 봐라 하고 확인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윗줄은 뭐냐? 윗줄 주석이죠. 주석이란 말은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어린이 날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내천자 요거죠.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편집할 수 있어요. 방정환 이렇게 쓴다 그러면 메모를 표시할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예, 어린이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게 이제 위쪽에 표시된다. 문자만 삽입할 수 있어요. 문자 데이터에만. 예를 들면 이 어린이날이 1, 2, 3이야. 1, 2, 3 이렇게 숫자로 돼 있어. 그럼 메모가 위쪽은 안 나타나요.
이게 글자니까는 나타나는 거예요. 글자니까 나타나는 건데 얘가 숫자면 안 나타난다. 아까 방정환이라고 어린이날이라고 썼잖아요. 글자잖아요. 그렇죠. 글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98회 어린이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숫자가 들어가도 어차피 글자니까는. 근데 단순히 숫자만 써놓고 나서 이거에 대한 안 나타나요. 숫자만 있을 때는 안 들어가요. 문자 데이터에만 삽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는 뭐뭐에만 한다는 거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뭐뭐에만 한다는 거.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윗줄을 삽입한 후 홈, 글꼴, 윗줄 필드 표시 화면에 나타나고 수정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우리 그 채우기 핸들 해보셨죠? 자동 채우기라는 거. 숫자를 써놓고 10 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증가가 되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자동 채우기 하면 증가가 되고, 복사가 되고 증가가 되고 하는 거. 그럼 여기다가 뭐 홍3이라고 써놓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된다? 홍4, 홍5 이렇게 늘어나겠죠. 숫자 데이터는 하나만 써놨을 때는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일시 증가되고, 두 개 셀을 집어넣고 나서 드래그하면은 그 두 수의 차이만큼 증가 감소가 되고, 문자는 하나의 복사 두 셀을 하면은 반복해서 입력된다. 예를 들어서 글자를 썼어요. 여기는 홍3 여기는 고4 고2 그랬어. 고2. 그럼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홍3은 홍4가 되고 고2는 고3이 되고 그렇게 들어가죠. 혼합 데이터, 숫자랑 글자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숫자는 증가된다. 날짜는 하루씩 증가된다. 하루씩 증가된다. 두 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 그 날짜와 날짜의 간격만큼 증가된다. 시간은 무조건 드래그하면 1시간 단위로 증가되고, 두 개 입력해 놓고 나서 드래그하면 두 개 차이만큼 변화가 되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거.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단계가 1이더라, 행으로 했다더라, 선형으로 했다더라, 또는 급수대로 했다더라, 뭐 이런 거 시험에 내기도 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 문제지를 통해서 보면 돼요. 유효성 검사. 우리 유효성 검사는 실제 엑셀 시험 우리 공부하면서 했었어요? 안 했었죠? 유효성 검사를 우리는 보통 안 하죠. 근데 유효성 검사에는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름, 여기는 코드. 그럼 이름에는 우리말이 나와야 되고 코드에는 영어가 나와야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점수는 0점에서 100점 사이인데 막 500점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블럭 잡아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는 우리말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IME 모드라 그래요. IME 모드. 얘는 한글. 여기 한글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가,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자동으로 영어가 들어가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영어가 들어가요. 알아서 영어로 들어가요. 한역키 안 눌러도 돼요. 여기는 한글이 들어오게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숫자니까는 근데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들어가요. 102 같으면 어떻게 된다? 101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안 들어가요. 여기는 100까지만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100까지만. 자,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라든지 오류 메시지라든지 IME 모드라든지 그런 것들 해줄 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 설명 메시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설명 메시지를 넣어줘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영문 입력. 이것은 자동으로 영문으로 입력됩니다. 한영키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줘요. 설명 메시지.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는 순간 영문 입력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요. 이걸 보고 나서 아, 여기는 한영키 안 눌러도 자동으로 영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여기 왜 한글로 나왔냐 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영문이라고 했는데 GH라는 영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굿 이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GH가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호라는 우리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죠. 오류 메시지도 있어요. 오류 메시지 시험에 나와요. 이 오류 메시지에는 경고, 중지, 정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세 가지가 경고, 중지, 경보. 하이퍼링크는 뭐다? 어떤 걸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걸어요. 요 90이라는 거 호호 여기다 제가 네이버라고 쓸까요? 네이버라고 써놓고 이 네이버에다가 삽입 하이퍼링크 여기다가 www 네이버.com 이렇게 쓰면 얘를 클릭하는 순간 네이버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으로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의 첫 번째 셀로 가라, 처음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걸어요. 그래서 현재 문서에 A의 첫 번째로 가라 라고 하면 얘를 클릭하는 순간 앞으로 가죠. 얘를 클릭하는 순간 앞으로 가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 할 수도 있죠. 얘를 클릭하면 어떤 파일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처럼 어떤 거 클릭하면 그림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거 클릭하면 영상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클릭하면 하이퍼링크가 지정이 되게 할 수 있고 도형, 원형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클릭하면 어딜 가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매크로 할 때 해봤잖아요. 매크로 할 때 도형을 그려놓고 나서 도형에다가 매크로 지정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단추라는 거 아시잖아요. 단추. 매크로 할 때 단추 그렸었잖아요. 이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자, 셀, 그림 도형이라고 하죠.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형에
자, 도형에는 매크로를 설정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그런데 단추에는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다. 이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수 없다. 하이퍼링크하고 그 매크로하고 있는데요. 도형에다가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도형에는 매크로도 지정하고 하이퍼링크도 지정하는데 단추는 하이퍼링크만 지정이 돼요. 매크로가 지정이 안 돼요. 정정.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고요. 매크로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때 컨트롤 K 누르면 되는데 이 바로가기 키라는 게 너무 많죠. 컨트롤 A, B, C, D.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굵게, 컨트롤 C는 복사 이런 거잖아요. 컨트롤 V 붙여넣기. 근데 컨트롤 K 누르면, 자 여기서 컨트롤 K 누르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컨트롤 Z 그럼 실행 취소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겠죠. 또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건 공부하면 됩니다. 데이터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는 우리 엑셀 첫날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데이터 입력하면서 F2번 키 누르거나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수식 입력 처리 클릭해서 수정해라. 전체를 입력하려면 새로 입력하는 게 빠르고, 그렇죠? 예. 그 딜리트 키 누르면 뭐가 된다 그랬죠? 딜리트 키 누르면 내용만 지워지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오른쪽 눌러서 지우기, 내용 지우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요런거 여기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런 색깔이 들어가 있었는데 얘를 지우면 뭐가 된다? 내용만 지워져요. 지우기에 가보면 딜리트예요. 서식을 지워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식을 지워라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내용은 그대로 있고 꾸민 것만 지워지는 거죠. 꾸민 것만. 다 지워라 그러면 뭐 홀라당 다 지워지겠지. 하이퍼링크를 지워라.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제거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우기에 가서 찾기 바꾸기. 찾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글자를 찾거나 아니면 어떤 서식을 찾거나 수식을 찾거나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찾는 게 없어요. 엑셀에서는요. 아래 한글은 아래 방향으로 찾아라, 윗 방향으로 찾아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엑셀은 무조건 아래 방향이나 오른쪽 방향으로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나 위쪽 방향을 찾으려 그러면 쉬프트 키 누르고 다음 찾아라 그러면 거꾸로 찾아요. 쉬프트 키 누르고 다음 찾기 버튼을 누르면 거꾸로 찾아요. 거꾸로. 그게 약간 다르다 하는 거. 요것도 시험에 간혹 나오더라고요. 잘 안 쓰는 기능이니까. 아니 안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이것도 불편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글 2010에서는 아랫방향 찾아라, 윗방향 찾아라 이렇게 그러면 선택하고 찾으면 되는데 엑셀은 무조건 찾아라 그러면 다음 방향으로만 찾아요. 이전 방향이 없단 말이야. 이전 방향 선택해 놓고 찾아라 그러면 편할 텐데. 아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쉬프트 키 누르고 찾아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물결기호 같은 걸 이용해서 만능 문자표 입력할 수 있다. 별표를 찾아라 그러면 별표를 못 찾아요. 별표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못 찾아요. 그래서 물결기호를 만능 문자 앞에 입력하면 된다. 물결기호하고 별표 쓰면 별표란 기호를 찾는다. 이런 거. 서식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서식. 예. 바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글자를 B라는 글자로 바꿔라 이런 거죠. 예, 이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엔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죠.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죠. 탭키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쉬프트 탭 누르면 왼쪽으로 가죠. 홈키 누르면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홈을 누르면 어디로 가냐? 자 보세요. F의 네 번째 셀에 있어요. F의 네 번째 셀에 있는데 홈키 누르면 F의 첫 번째로 가느냐 A의 네 번째로 가느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근데 첫 번째라고 하니까 A의 첫 번째, F의 첫 번째 이렇게 가는 걸 아는데 이게 아니라 홈키 누르면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A 번째로 간다. A의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 줄 왼쪽으로 온다. 그 다음에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Alt키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 누르면 좌우로 움직이고. 자 보세요. 우리가 페이지 업키 누르면 올라가고 페이지 다운키 누르면 내려가는데 Alt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Alt키 누르고 페이지 업 누르면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키 누르면 다음 시트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업 누르면 이전 시트로 갑니다. 이전 시트로.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요. 맨 앞으로 가고요. F5번 키나 컨트롤 G를 누르면 직접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가는 거죠. 컨트롤 G 그래 놓고 여기다가 K에 100만 번째로 가고 싶다. K에 100만 번째로 가죠. 요 셀 포인터 이동하는 것들이 간혹 시험에 나와요. 뭐 나오면 한 개지 뭐. 한 번 시험에 이게 뭐 10개씩 나오지는 없겠지만 알고 계시면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연속으로 된 건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떨어져 있는 걸 블럭 잡을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을 잡거나 하면 여기저기 블럭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쉬프트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줄,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칸, 제가 선택되어 있는 쉬프트 스페이스 그 줄, 컨트롤 스페이스 그 칸. 근데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줄 그 칸 전체. 컨트롤 A 눌러도 전체.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거는요 컨트롤 A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요. 또 어디도 있죠? 여기 A 왼쪽 1 위에 있는 거 여기 A 왼쪽 여기 삼각형 기호 얘 눌러도 전체. 전체 선택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르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기호 누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피스 단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07에서는 오피스 단추고요. 2010으로 가면 오피스 단추가 아니죠. 오피스 단추가 아니라 그냥 파일 메뉴죠. 파일 메뉴에 가서 옵션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예전에는 2007에 여기 오피스 단추 동그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파일, 엑셀 옵션도 그냥 옵션이죠. 이제는 메뉴가 바뀌어서 여기 들어가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더라. 요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행렬, 삽입, 삭제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 그러면 밀려나가지 뭐.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놓고 B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밀려나가요. 내 왼쪽에 생깁니다. 그러면 A, B, C, D 칸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여기가 제일 끝에예요. 여기 끝인데 여기가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밀려나가잖아요. 근데 밀려나가면 데이터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끝자리에 뭐가 있으면 삽입을 못합니다. 삽입을 못해요.
얘가 없어야 삽입이 돼요. 얘가 없어야 삽입이 돼요.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삽입을 하면 밀려나가요. 이렇게 밀려나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밀려나가다가 더 이상 밀려나갈 데가 없는데 또 삽입을 하면 그때는 오류가 난다. 엑셀이 나타날 수 있는 칸과 줄이 있는데 그 칸과 줄은 정해져 있어요. 예, 전체 줄, 전체 칸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끝 칸이나 제일 아랫줄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중간을 삭제하는 거는 상관없죠. 밀려 땡겨오니까. 근데 삽입을 하면 밀려나가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 오류가 난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되고요. 행 높이 변경 우리 해봤었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그래서 뭐 얘를 35로 하시오. 그럼 30 이렇게 정하는 거 우리 했었을 겁니다. 열 너비를 조정하시오. 뭐 이런 것도 우리 했었죠. 열 너비는 글자 개수를 말해요. 행 높이는 포인트를 말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해도 되죠. 칸을 여러 칸 블럭 잡아서 좁힐 수 있고 넓힐 수 있어요. 넓히면 자 보세요. 얘는 좁고 얘는 넓어요. 넓은데 세 칸을 블럭 잡고 조정하면 이 세 칸이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작동이 된다. 줄도 한꺼번에 움직이면 한꺼번에 높아지고 낮아진다. 근데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맞춰준다. 얘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좁혀준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좁히거나 넓어지진 않아요. 뭐가 많아요. 글자가 이렇게 많으면 더블 클릭하면 얘는 넓고 얘는 좁아진다. 그렇게 움직여진다. 숨길 수도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이렇게 숨기죠. B라는 칸을 숨겨라. B가 없어요. A, C, D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A와 C 사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A와 C를 블럭 잡고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 그러면 나타난다. 이거를 D2에다 놓고 숨기기 취소 누르면 어떻게 돼요? D2에는 없잖아요. 숨긴게. 그러니까 A하고 C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B가. 그러니까 블럭을 그렇게 잡고 숨기기 취소를 눌러야 B가 나타난다. 워크시트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클릭하면 그 워크시트가 선택되죠. 밑에 시트 1번, 시트 2번. 우리 그렇게 했어요. 무작정 따라하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클릭해서 문제 풀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트를 한꺼번에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하면 한꺼번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여기저기 시트를 선택해서 여기저기 시트를 선택해 볼게요. 제가 보세요. 제가 시트 2번하고 시트 3번을 블럭을 잡았어요. 두 개가 하얗게 됐어요. 그럼 그룹이라고 떠요. 자, 시트가 이렇게 하나일 때는 그룹이라고 안 뜨는데 시트를 여러 개 입력을 해놓고 선택을 하면 그룹이라고 뜨고요. 여기다가 제가 글자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트 2번에도 시트 3번에도 홍길동이 들어가 있어요. 시트 3번에 송길동, 시트 2번에 송길동. 그 이 두 개를 블럭을 잡고 지우면 어떻게 된다? 시트 2번에도 지워졌고 시트 3번도 지워졌고. 삽입하면 글자를 쓰면 같이 들어가고요. 삭제하면 동일한 내용이 삭제가 돼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삭제가 되는 거죠.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시트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시트 이름에는 31글자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별표나 물음표나 이런 대괄호 같은 경우는요 함부로 못 써요. 이름에는. 여기 잠깐 보세요. 폴더들이 있죠. 폴더들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 파일들 안에다가 파일명 안에다가 별표를 쓰면 어떻게 돼요? 별표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슬래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글자를 쓰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고친다고 해놓고 슬래시 이런 거 물음표 별표 이건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뭐 물음표 안 들어가요. 키보드로 쓰면 들어가는데 다른 글자는 들어가는데 별표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물음표. 예. 이름을 쓸 땐 규정이 있어요. 이런 별표나 물음표 같은 경우는 컴퓨터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이름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만들어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와서 서식에 가서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꾸기 하셔도 되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도 되고. 우리 엑셀에서 셀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용을 고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예. 그런데 시트 1 여기는 시험 성적, 여기는 성적, 여기도 성적 안되죠? 둘 다 성적이라면 안되죠? 여기는 성적 2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이름을 두 번 쓸 수는 없어요. 우리 컴퓨터에서 똑같은 이름 여러 개 못 쓰잖아요. 서로 달라야 되겠죠? 같은 공간에서는 폴더도 그렇고 파일도 그렇고. 워크시트는 3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추가해서 늘릴 수가 있고요. Shift F11번 누르면 시트가 삽입이 됩니다. 예. 그 삽입은 어떻게 들어간다? 현재 위치 왼쪽에 들어가요. 엑셀은 무조건 삽입 그럼 왼쪽이나 위쪽에 들어가요. 근데 요거 요 끝에 있는 얘를 누르면 끝에 생겨요. 얘는 끝에 생기지만 여기다 놓고 나서 삽입, 워크시트 삽입 그러면 얘 왼쪽에 생겨요. 요 끝에 있는 삽입 단추는 Shift F11번 누르면은요, Shift F11번 누르면 왼쪽에 생겨요. 그게 컴퓨터 원칙이에요. 왼쪽이나 위에 생기는 게. 그리고 얘를 삭제하면 그냥 삭제돼요. 그런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삭제하려면 어떻게 되죠? 경고 메시지가 떠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트를 모르고 삭제해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얘를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삭제, 여러 개 삭제할 수 있고요. 되살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워크시트가 복사가 되면 원래 이름에다가 2, 3, 4 이렇게 붙어요. 복사하면은. 예. 자, 컨트롤 N 뉴 파일, 컨트롤 S 세이브 저장, 컨트롤 O 오픈 열기 이런 거. 컨트롤 P가 없네. 컨트롤 P 프린트 인쇄하는 거. 컨트롤 P 인쇄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합 문서는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XLSX로 저장이 된다. 엑셀 문서는 자동으로 그렇게 저장이 된다. 자,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형식 시험에 잘 나와요. XLS 2003 버전, 엑셀 2007 이전의 옛날 버전에서는 XLS 엑셀 스프레드시트의 줄임말 XLS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됐었는데 2007 이후로부터는 안에 성격이 좀 바뀌면서 XLSX 그러면 일반 엑셀, XLSM 그럼 매크로가 포함된 일반 엑셀, XLTX T 서식은 뭐냐면 샘플 문서, 이력서 서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 양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샘플 문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매크로가 포함된 거는 XLTM 뒤에 M자가 붙으면 매크로가 포함된 거. 자, 텍스트 파일은 뭘까요?
내가 엑셀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상단편에 엑셀이 없대. 엑셀이 없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엑셀을 못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모장 형태의 글자 텍스트 파일로 보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txt 형태로 저장을 하면 항목들이 탭으로 분리가 돼요. 탭. prn 형태로 저장을 하면은요 한 칸씩 떨어져서 저장이 돼요. 이름 한 칸 띄고 성적 한 칸 띄고 뭐 석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sv는 이름 컴마 성적 컴마 등수 컴마 쉼표로 구분이 돼서 저장이 돼요. 요런 것들이 있다더라는 거. 그 다음에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암호가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면 암호의 의미가 없죠. 그렇죠? 255자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암호를 255자 지정하면 못 외울 것 같은데 사람이.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문자, 숫자, 기호 이런 걸 포함해서 집어넣어주면 좋다. 열기암호, 쓰기암호 다 달라요. 간단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보호. 워크시트에다가 이 데이터를 못 건들게 시트를 보호할 수 있어요. 지우지 못하게 보호할 수가 있다고. 삭제 못하게, 글을 입력하지 못하게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 시트 보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트 자체를 삭제할 수가 없게끔 통합 문서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이름 바꾸기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박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코드가 있는데 이 사용자 지정 코드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뭐 골뱅이 다음에 뭐를 써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필기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날짜에는 이런 서식 코드들이 있다더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맞춤, 가로 맞춤, 줄 맞춤, 뭐 셀의 맞춤, 셀 병합.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셀을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하시오 뭐 이런 거 있었죠. 조건부 서식도 우리 했었잖아요. 조건부 서식에는 앞에다 는이라고 쓰고, 예, 규칙에 만족하는 셀에만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내가 거기다 노란색을 아무리 칠해놨어도 조건부 서식에 빨강이 들어가면 빨강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 조건부 서식을 빼면 원래 노랑으로 오겠죠. 여기에 둘 이상의 규칙이 참일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만 적용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문제에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 조건부 서식의 행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그 셀을 클릭하고 나서 F4번 키 2번 눌렀죠? 달러가 왼쪽으로만 나오게 했었잖아요. 달러가 왼쪽으로만 나오게끔. 엑셀의 수식은 어떻게 합니까? 는 하고 사죠. 는 하고 하는 거. 컨트롤 물결 누르면 뭐가 된다? 전체 수식이 보이고.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텍스트연산자. 산술연산자 뭐예요? 는 5 더하기 3, 뭐 A의 첫 번째 셀 더하기 B의 첫 번째 셀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참조연산자도 있어요. 참조연산자. 는 썸 괄호 열고 어디서부터 콜론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콜론 연속적인 거. 쉼표는 뭐죠? A 는 썸 괄호 열고 어떤 거 컴마 어떤 거. 그럼 컴마로 찍어주면 여기저기 비연속적인 거 선택하는 거. 교점 연산자도 있어요. 이거. 자 보세요. 자 는 썸 가로 열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컴마 이렇게 블럭 잡으면 뭐가 되죠? 당연히 이쪽에 있는 파란색하고 지금 녹색에 있는 거 점점점하고 얘네들의 합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빈칸을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빈칸. 빈칸이면 여기 보세요. 요 녹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애들 둘이 있죠. 둘. 요 두 개 합이 나오는 거예요. 요 두 개 합. 근데 여기가 만약에 비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으니까 0이지 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죠?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 교차되는 데를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동떨어져 있잖아요. 에라나요. 야, 비어있지가 여기랑 겹치는 데가 없잖아. 겹치는 데가 없잖아. 어떻게 내가 이 겹치는 데를 계산하니? 하고 널이라는 말은 뭐다? 비어있다란 뜻이에요. 널. 요 위에 나타날 거예요. 널. 교차 영역이 없다. 그래서 에러가 났다. 이렇게. 예. 자, 오류 메시지도 시험에 잘 나와요. 샵은 자릿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div는 나누다. 잘못 나눠서 에러가 난 거고요. name은 이름을 잘못 지정해 준 거고요. ref는 참조를 잘못한 거고요. value는 이름이란 글자랑 홍길동이란 글자를 곱하래. 글자와 글자를 곱할 수가 없고 글자와 숫자를 더할 수가 없잖아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났다든지. 이것도 그때 문제를 통해서 좀 풀어보면 됩니다. 셀 참조 뭐뭐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상대, 그리고 우리 VLOOKUP이나 HLOOKUP 랭크 함수 할 때 절대 참조했었잖아요. 그리고 혼합 참조. 다른 워크시트를 선택할 때는 느낌표가 찍혀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느낌표가 들어갔으면 다른 곳에 있는 시트에 있는 걸 가져왔구나. 그 다음에 다른 통합 문서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요. 대괄호. 그리고 헛다운표가 들어간 건 뭐냐면요, 중간에 빈칸이나 특수 기호들이 들어가 있으면 헛다운표가 묶여요. 그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풀면 돼요. 문제를 풀어서 보시고 나서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이해가 빨라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문제를 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F4번 키 누르는 거 있어요. F4번 키 누르는 거. 예. 그 다음에 이름 정의 우리 해봤었잖아요. 언제 해봤었어요? 기본 서식 설정하는 시험 문제에서도 했었고 저기서도 했었죠. 시나리오에서도. 이름 정의할 때 규칙이 있어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요. 밑줄이나. 공백 포함할 수 없고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요. 예. A의 첫 번째 이런 셀 주소처럼 되어 있는 걸 지정할 수 없어요. A의 200만 이거는 돼요. 왜? A의 200만 번째 셀은 없거든. 근데 A의 100만 그러면 안 돼요. A의 100만 번째 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 이름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 문서에 이름이 동일한 게 두 개 들어갈 수는 없다. 함수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통계 함수에는 뭐가 있는지 자 볼게요. 필기시험에 얘가 더 나오더라고. 얘가 메디안이 뭐다? 중간값. 모드는 뭐다? 최빈값. 필기시험엔 얘들이 나와요. VAR 분산, STDV 표준 편차 이거는 안 나옵니다. 왜? 우리가 편차나 분산은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긴 나와요. 인문계 수학에 나오는데 어린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얘는 안 내는 편이에요. 안 내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STD-EV를 이용해서 편차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는 STD-EV 가로 열고 쭉 블럭 잡으면 끝나요.
는 썸, 는 에버레이지 해갖고 블록 잡으면 평균 되잖아요. 는 썸 가로 열고 블록 잡으면 합계 되잖아요. 는 VAR 가로 열고 블록 잡으면 분산이 나와요. 분산이 뭔지 몰라도 답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가급적이면 안 낸다 이거죠. 근데 메디안은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중간값이 뭐예요? 이게 중간이지. 중간값이 뭐예요? 여기서 중간값 6이 아니라 3, 5, 6 순서대로 나열하면 얘가 중간이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3이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면 요 사이가 중간이죠. 3과 5 사이니까 4가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최빈값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니까 3, 3, 3, 3, 5, 5, 3, 3, 4, 2, 3, 3, 3, 3 3이 많이 나왔네. 그럼 3이 중간값이 되는 거죠. 최빈값이 되는 거지.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뭐냐 하는 거죠. 수학함수에서는 합계 구하는 거, 반올림 구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거, 루트 값 구하는 것도 있어요. 루트. 파이도 있어요. 파이 3.141592. 예. 이건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니까 뭐 어렵지는 않겠고요. 문제를 통해서 필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 가서 보면 되고. 레프트 함수 요거 find라는 거 하고요, search라는 게 있어요. find도 뭐를 찾는 거고요, search도 뭐를 찾는 건데, find는 영어나 숫자나 우리말이나 한자나 다 한 글자로 인식을 해요. 홍길동 그러면 원래는 6글자예요. 그런데 find는 한 글자로 인식을 하고요. find B, B가 들어가면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바이트 단위. 바이트 단위. 영어는 한 글자, 우리말과 한자 같은 경우는 2글자. 서치도 그냥 다 한 글자. 서치 B는 바이트 단위니까는 우리말은 2글자, 영어는 한 글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서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와일드카드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하게끔 하는 명령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게 하는 명령하고 이걸 찾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니까는요, 잘 나와요 얘네들이요. 어차피 실기시험에는 find를 사용하시면 쓰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필기시험은 내가 외워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외우지 못하면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직접 외웠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날짜, weekday, workday, 뭐 day 360, eDate, earmonth, earmonth하고 eDate가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요. eDate하고 earmonth하고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eDate하고 날짜를 써놨어요. 그리고 월수에다가 3을 써. 3. 그럼 3개월 후 날짜. -2 그럼 2개월 전 날짜. 이어먼스는 날짜를 정해주고 3 쓰면 3개월 후에 그 달의 마지막 날짜. 그 달의 마지막 날짜. 그러니까 오늘 날짜를 만약에 썼어요. 11월 20일을 썼어요. 그럼 이 데이트는 한 달 후면 다음 달이니까 12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어먼스에서는 1,1을 썼어. 다음 달. 그러면 12월 20일이 아니라 12월 31일. 그 달의 마지막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다음 이 데이트하고 이어먼스의 결과를 가지고 맞았나 틀렸나를 물어보기도 해요. 실기시험에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써보면 답이 나오니까 걱정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문제 푸는 것 중에 그 뭐 썸이프라든지 또는 요 위에 이 에버레이지라든지 또는 뭐가 있었죠? 우리가 VLOOKUP, HLOOKUP, 랭크 함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실기 시험에 내는 거예요. VLOOKUP, HLOOKUP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if 함수. if 함수는 뭐 기본으로 아셔야 되겠죠. 자, HLOOKUP, VLOOKUP. 필기시험, 실기시험 뭐 얘는 단골 손님이니까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6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합계, 평균 이런 거. 얘도 실기시험에 꼭 나오는데 D썸을 알면 D에버리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 문법 구조가 동일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차트가 실기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차트로 만드시오, 뭐 차트의 구성 요소를 바꾸시오, 그럼 바꾸면 되는데 필기시험에는 이 차트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특징. 이 차트를 왜 사용하느냐, 이런 거, 이론적인 거.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 맞아요. 상호관계, 네가 작으냐 내가 크냐 뭐 이런 거. 추세. 날씨가 추워지니까 뭐가 많이 팔리네, 뭐가 안 팔리네, 이런 거. 국어 점수 높은 학생이 영어 점수 높네, 안 높네, 이런 추세, 이런 거. 상관관계, 상호관계, 이런 거. 자,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원본이 바뀌면 차트도 바뀌어요. 2차원, 3차원이 있고요. 차트만 출력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차트 시트도 따로 있어요. 기본은 묶음 세로 막대형입니다. 차트에 사용할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하고 나서 F11번을 누르면 별도 차트에 기본 차트가 작성되고요. Alt F1번을 누르면 워크시트에, 현재 워크시트에 차트가 작성이 돼요. 이 차트의 구성 요소도 시험에 나와요. 차트 제목이 뭔지, 범례가 뭔지, 축 제목이 뭔지, 눈금선이 뭔지, 추세가 뭔지, 계열이 뭔지, 요소가 뭔지, 이런 거. 차트를 편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연습하면 되고요. 이거. 우리 차트 크기 조절할 때 Alt키 눌러서 차트 위치 조정했었죠? 도형 그릴 때도 Alt키 눌러서 조절했었잖아요. Alt키 누르고 조절하면은 차트를 또는 도형을 그리기가 수월하다. 추세가 있어요. 추세는 뭐냐면 얘가 계속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추세선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3차원 그래프는 추세를 못 만들어요. 3차원의 추세를 못 만들고요. 방사형, 원형, 도넛형 얘네들은 동그래요. 동그래서 동그란 곳에는 표면형은 또 널뛰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세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음 중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보기 중에 3차원 막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다. 3차원은 안 돼요. 2차원은 되는데. 예. 그러니까 꺾은 선은 추세선이 들어가요. 막대 그래프도 들어가요. 그런데 뭐에서는 3차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요거 용도별 차트의 종류. 차트에는 종류가 많아요. 세로 막대는 어떤 종류, 가로 막대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 원형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런 용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용도들을 시험에 내요. 분산형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예. 거품형, 영역형, 도넛형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틀 고정.
틀 고정. 틀 고정은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창 나누기, 창 정렬, 새 창, 페이지 설정의 대화 상자에서 어떠고 저쩌고.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그때그때 볼 겁니다. 인쇄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 정렬해봤었죠? 부분합하려면 정렬했었잖아요. 예, 줄 단위별로 정렬이 되는데 칸 단위별로 정렬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마음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색깔도 정렬이 돼요. 근데 빨간색이 먼저냐 노란색이 먼저냐가 아니고요. 빨간색이 위에 있으면 빨간색 먼저 나가고 노란색이 위에 있으면 노란색 먼저 나오고 그래요. 자, 병합이 되어 있으면 정렬이 안 돼요. 병합이 되어 있으면 정렬할 수 없어요. 예. 자,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때는 소문자가 값이 작아요. 대문자가 값이 크고요. 대소문자니까 대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숨겨진 애들은 정렬을 하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숨어 있어요. 그러려고 숨긴 건데 숨겨놨는데 정렬했더니 얘가 흩어졌더라.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숫자가 작아요. 그 다음에 글자이고요. 글자 중에는 영문자가 먼저 나가고 우리말이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셀 있잖아요. 비어있는 셀은 무조건 제외시켜요. 비어있는 건 무조건 제외시킨다. 정렬할 때. 자, 숫자 작은 거에서 큰 거, 특수문자, 영문자, 그 우리말, 논리값, 오류값, 빈셀. 빈셀은 항상 마지막에 얘는 제외시킨다. 필터 기억나시죠? 필터 걸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의 필터를 걸 때는 엔드 조건만 되죠. 예를 들어서 직책이 부장인 사람, 부서가 영업부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지. 부장이거나 영업부이거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급 필터를 걸어야죠. 자, 탑10도 돼요. 가장 값이 큰 거 10개, 5개, 가장 값이 작은 거 10개, 5개, 또는 5%, 10% 하고 10개, 10%. 근데 글자는 어느 게 제일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날짜나 숫자나 이거는 크고 작은 게 있지만 글자는 크고 작은 걸 표현할 수 없어요. 정렬처럼 하기는 안 된다 이거지. 사용자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연산자를 사용해 추출할 수 있다. 고급 필터 엔드 조건, 오화 조건, 뭐 텍스트 마법사는 우리 했었죠?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이 답변을 안 해주네. 상공회의서도 뭐 책대로 해봐야지 뭐. 책에서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어떻게 했어요? 요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 있었죠? 이게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은 사실은 너비가 흩어지거든요. 이게 원문이 자체가 이 원 문제 자체가 흩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하지 말라는 뜻이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다음에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렬. 예. 그 다음에 부분합할 때 우리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하라 이런 거 했었죠. 피벗 테이블에서 함수가 있죠.
합계를 구해라, 개수를 구해라, 평균 구해라 이런 거 있죠. 근데 간혹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건 다 돼요. 근데 중간값, 아까 최빈값 이런 거 있었죠? 이거는 부분합에도 없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도 없고 통합에도 없고 그래요.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거,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다 됩니다. 어느 기능이든지.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해봤는데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 결과가 변경되진 않았죠. 그래서 새로 고침 눌러야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글자 거를 가져오면 개수가 나오고 숫자를 가져오면 무조건 합계가 됩니다.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름을 드래그 해오면 이름은 글자니까 개수로 나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량 그러면 숫자니까 그때는 무조건 합계로 나온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차트를 만들죠.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피벗 차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피벗 테이블이 원본이었잖아요. 원본이 사라지면 결과는 사라지는데 이 피벗 테이블의 원본은 일반 데이터잖아요. 일반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를 만들었을 때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돌아가요. 일반 차트로. 피벗 테이블을 삭제했어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피벗 차트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벗 차트를 만든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요소. 구성요소에서 우리 많이 봤던 것들 아실 테니까 뭐 해보시면 되고. 목표값 찾기 기억나시죠? 목표값 찾기에서는 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식. 시나리오는 뭐죠? 예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가상으로 가상 분석하는 거죠. 데이터 표는 뭐죠? 행과 열에 따라서 행이 뭐냐 열이 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통합은 뭐죠? 통합 기억나세요? 예. 통합에서 요거 얘는 어떨 때 사용한다고요?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된다?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걸 가져온다. 그럴 경우에 사용된다. 매크로 만들 때 우리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매크로 만들었어요. 항상 매크로 작성 순서는 뭐죠? 우리는 본래 매크로를 만들고 도형을 그려서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는 거고요. 매크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단추를 그리고 단추에다 매크로를 연결하는 거였는데 우리 책은 도형 그리고 단추 그리면서 매크로를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순서가 약간 다르게 해놨는데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요. 끝나고 나면 반드시 기록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매크로를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매번 실행하기 싫으니까는 도형을 그려서 거기다 연결하는 것 뿐이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매크로 이름도 우리 그 이름 상자 이름 등록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고요. 빈칸 들어가면 안 되고요. 별표나 물음표 같은 기호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요. 매크로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기억나세요 이거? 매크로 만들 때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맥 개발 도구, 매크로가 열리는데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면 요거 바로가기 키라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연습을 안 했었어요.
만약 컨트롤 C 그럼 뭐가 되느냐? 제가 이제 여기다가 는 썸 해가지고 얘네들 합계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기록 종류.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아까 컨트롤 C라 그랬죠? 컨트롤 C라 그랬잖아요. 이거 컨트롤 C. 그러면 제가 컨트롤 C 그럼 매크로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C 그럼 매크로가 된단 말이야. 왜 얘만 나오지? 자동 채우기 했는데. 아까 자동 채우기 안 했나요, 제가? 했죠? 아, 자동 채우기를 안 했구나. 블럭을 잡았구나. 자, 그런데 컨트롤 C는 본래는 블럭 잡고 컨트롤 C는 뭐예요? 블럭 잡고 컨트롤 C가 뭐예요? 복사잖아요, 복사. 근데 매크로 이름에 컨트롤 C를 걸어버렸잖아요. 그럼 매크로가 작동이 되는 거지 컨트롤 C 복사 기능이 사라져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바로가기 키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키하고 조정합니다. 대문자 소문자만 써요. 영문자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컨트롤 C를 눌러버리면은 본래 있는 기능이 중지되고 매크로가 우선적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요거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 여기다 우리 매크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요거 세 가지 현재 문서에다 저장했거든요, 매크로를. 근데 현재 문서 말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매크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매크로 바이러스. 그래서 이 매크로 보안에 관한 문제도 시험에 나옵니다. 매크로 보안. 매크로 보안이 네 가지가 있어요. 매크로 설정하는 게. 가장 기본은 뭐냐? 그 다음에 이 중 네 가지 중에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필기 시험에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예.